2022학년도 공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좀 뜯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건 공군사관학교의 모집 정원입니다. 몇 명이나 뽑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봐야겠죠? 자, 일단 공군사관학교는 235명을 선발합니다. 인원이 작년에 이제 소폭 증가하고 나서 이 인원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죠. 일단 문과, 이과 뽑는 비율 자체가 이과 쪽이 좀 더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은 126명 내외, 많이 늘었죠, 꽤. 그 다음 문과는 85명 내외 이렇게 선발합니다. 여생도는 똑같이 선발하고요. 그러니까 남생도의 경우 이과를 좀 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좀 있어요. 사실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마지막 종합선발까지 갔을 때 작년에 이과는 추합이 좀 많이 돌아요. 근데 문과는 별로 안 돌거든요. 이걸 감안하면은 추합이라는 제도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원 자체를 차등을 해버렸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는 이과가 좀 많이 뽑혀요. 거기다가 1차 시험 합격자 배수도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을 2배수를 더 뽑아요. 그러니까 4배수를 뽑고요, 문과는. 1차 시험 합격자가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340명을 뽑는다는 거죠. 근데 자연계열은 6배수를 뽑아요. 700명이 넘죠. 그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사관학교 1차 시험 컷이 문과가 낮고 이과가 좀 높은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컷이 나오지 않을까, 문과, 이과가. 이제 이런 특성들이 좀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우선 선발로 정원의 80%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종합선발, 수능이 반영되는 전형이죠. 이걸로 나머지 20%를 선발하는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는 종합선발이 좀 작죠. 육군사관학교 같으면 35% 정도를 종합선발하는데 공군사관학교는 20%입니다. 좀 적어요. 정원도 적은데.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우선 선발의 중요성이 좀 더 큰 그런 학교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인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문과보다 이과를 좀 많이 뽑는다. 하물며 1차 시험 배수가 이과가 더 크다. 이런 면에서 문과, 이과 했을 때 문과 컷이 좀 낮았던 현상이 내년에는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군사관학교 올해 바뀐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022학년도 공군사관학교의 전형 일정을 좀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이거는 공통이니까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11일 동안 진행해요. 이거는 보통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원 동기서를 같이 내야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시험일입니다. 1차 시험일. 7월 31일 토요일날 보죠. 원래 24일로 최초 발표가 됐다가 부사관 시험 일정과 겹쳐서 일주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31일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 확인, 그 다음에 지원 확정 포기가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죠. 이때 너무 주의를 해야 할 건 성적 확인은 하고 나서 지원하겠다고 버튼을 꼭 눌러줘야 돼요. 그거 안 누르면 그냥 자동 탈락이에요. 내가 1차가 280점이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눌러준다. 쌤 말 꼭 기억하세요. 1차 시험 성적 확인하고 나서 지원 확정 버튼을 눌러준다. 이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8월 1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게 좀 갭이 벌어졌죠. 그죠? 딴 때보다 조금 늦게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 수학 선택 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표준 점수 산출부터 합격자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안정적인 시간 확보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등록 서류 제출 8월 17일부터 20일. 요거는 이제 모집 요강에 서류 목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신경 쓸 건 아니고 1차 합격하고 나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출해야겠죠. 그리고 AI 면접을 사전 실시를 합니다. 8월 17일에서 29일까지. 육군사관학교는 AI 면접을 점수로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공군사관학교는 AI 면접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식할 건 없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AI 면접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고 시험을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8월 24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제 등록 포기하는 친구들 이런 거 채워 넣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시험은 10월 8일까지 약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5주 정도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1박 2일씩 조를 나눠서 진행하지요. 그 다음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가 11월 12일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수능 코앞이에요. 수능 직전에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해요. 만약에 면접 체력만 준비하다가 수능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때 만약에 우선 선발이 안 됐어요. 바로 재수 삼수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죠. 근데 수능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종합 선발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명심해 줘야 합니다. 2차 시험 준비할 때 수능 준비한다. 우선 선발을 이때 발표한다는 얘기는 우선 선발이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수능 준비할 시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수능 준비해놔라. 센 말을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종합 선발은 수능 점수가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서 12월 17일 금요일 날 종합 선발 합격자 발표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1차 추합, 2차 추합 발표를 하는데요.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가입교가 시작되고 나서 72시간 동안 포기자를 이 추가 합격을 시켜요. 포기한 인원만큼. 그러니까 1차, 2차 빼고도 더 추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탈하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모든 일정이 끝나는 건 이제 가입교가 시작하고 72시간 이내에 최종 취업자를 뽑고 나면 공사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군사관학교의 2022학년도 일정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 요강을 살짝 뜯어볼게요. 공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이 뭐가 달라졌나 요거를 쌤하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공군사관학교 전형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선선발 그리고 바로 종합선발. 육군사관학교의 우선선발은 트랙이 2개잖아요. 학교장 군적성. 근데 그러니까 학교장 우수 그 다음에 적성 우수 이렇게 2개거든요. 근데 공사는 이게 하나입니다. 우선선발이.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하면 자동 우선선발로 채점을 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지원이 되고요. 떨어지면 알아서 종합선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예 2차 면접을 이상하게 봐서 오래 달리기가 꽈락이라 불합격이 되는 걸 제외하고는 다 여기서 떨어지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선발 경쟁률은 4대1이 넘어요. 이과는. 문과는 4대1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거를 뚫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면 1차 시험을 합격하고도 3대1에서 5대1까지의 경쟁률을 이겨내야 우선선발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합격이 되면 내 입시는 끝나는 거죠. 근데 떨어지면 수능까지 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종합선발 전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느끼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 있는데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하면은 일단 일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면 이쪽으로 뽑아줘요. 특별전형으로 지원했다 하더라도요. 근데 거기서 안 되잖아. 일반 우선선발 툴에 못 들어왔어, 범주에. 그러면 특별전형으로 재채점. 그래서 여기서 합격자 뽑고 떨어지면 종합선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특별전형은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야. 요 가운데 끼는 기회가. 내가 우선선발 합격자 범주에 들어가면, 점수대가 들어가면 일로 합격할 거고요. 여기서는 안 돼.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사람인데 일반 우선선발에서는 합격자에 포함이 안 됐어. 그러면 특별전형으로 재채점. 그 아이들끼리, 특별전형 지원자끼리.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합격자 빼고 나머지 종합선발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전형이 되면 무조건 써야죠.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선발은 1차 시험이 400점이 들어갑니다. 적지 않죠. 그죠? 1차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에서 우선선발 합격하시려면 일단 1차 고득점도 필요하다. 저득점자가 뽑히기는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면접 330점, 논술이 폐지가 됐어요. 원래 작년까지는 우리가 역사 논술, 역사 안보 논술이라는 게 있었죠. 폐지가 됐습니다. 간소화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330점 비중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 150점, 그 다음 내신 100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중요한 게 있죠. 공사는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이 무려 20점입니다. 그 굉장한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보다 1차 시험을 한 20점을 잘 봤어요. 20점, 뭐 한 15점 정도 잘 봤습니다. 그럼 환산했을 때 한 20점 정도 표점 환산해서 400점으로 환산하면 20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 원점수 기준 한 15점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가. 그 상태로 내가 15점을 진 거야, 원점수로. 그럼 표점으로 환산해서 400점 만점 계산하면 한 20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걔가 한국사 능력검정이 없고요. 내가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 20점을 가져가면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딴다, 공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선발은요, 1차 시험 성적이 안 들어가고요. 면접 330, 체력 150, 내신 미반영, 수능 500점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눈여겨볼 게 마지막 종합선발에서는 수능이 절대적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야 최종 선발이 되실 수 있다. 종합선발은. 그 다음 우선선발에서는 일단 1차 시험 고득점자가 상당히 유리하다. 한국사 능력검정이 종합선발까지 반영돼요. 이런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공사밖에, 사관학교 중에. 그러니까 이제 수능 종합선발까지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따야 돼요, 공사는. 그거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모집 요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한 친구들은 1차 시험에 일단 붙어야죠. 그리고 나면 우선 선발로 채점을 해요. 합격하면 최종 합격, 내 입시는 끝납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최종 불합격은 아닌데 우선 선발 합격자가 못 됐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종합 선발 대상자가 돼요. 그리고 수능이 절대적이죠. 수능 잘 보면 최종 합격, 못 보면 불합격.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아까 말했지만 우선 선발로 일단 여기에 합격자 레인지에 들어오게 되면 1로 뽑혀요. 근데 그 레인지에 못 들어오면 특별 전형을 지원한 친구들끼리 다시 경쟁.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기회가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여기서도 떨어지면 종합선발로 넘어가서 수능을 잘 보면 붙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 좀 많이 유리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약간 눈여겨볼 건 잊어버리지 말 거. 지원서 접수할 때는 지원 동기서를 작성 제출한다. 두 번째, 점수 확인할 때 1차 시험 원점수 확인할 때 나는 이 학교에 지원할 거다 하고 버튼 꼭 눌러줘야 돼.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자 배수가 올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냐면 이과가 뽑는 정원도 늘었는데 배수까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2배 차가 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실제 뽑는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한 300 몇십 명 대 한 700 몇십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과 컷이 낮았던 게 아닐 것 같아. 이제는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이과 컷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원차가 많이 납니다. 요거 명심하세요. 여학생은 8배수 10배수. 그 다음에 체력검정 불합격 기준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게 있어요. 오래 달리기가 남자 7분 32초 이후, 여학생은 7분 30초 이후면 불합격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개 종목 중 15등급 체력 3개 종목 말하는 거야.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개 중 15등급이 2개 종목 이상이면 자동 불합격이야, 그냥. 뭐 딴 거 높은데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그 다음 총점 150점 만점에 80점 미만,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불합격됩니다.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사관학교를 쓰면서 체력이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군사관학교의 올해 모집 요강 쌤이 한번 뜯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공군사관학교가 1차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쌤하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국어가 50분 30문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1시간에 다 끝납니다. 시험지 나눠주고 파본 검사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1시간. 그죠? 시험 시간은 50분. 8시 40분까지 입시를 하고 나서 뭐 주의사항 교육 받고 생도들 들어와서 이제 감독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분 동안 시험지 나눠주고 파본 검토한 다음에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50분 동안 국어 시험을 봅니다. 20분 쉬고요. 마찬가지로 10분 동안 문제집 해부하고 파본 검사한 다음에 바로 50분 동안 영어 30문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20분 쉬시고 이제 수학 100분짜리 시험을 보시면 시험이 끝나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시험 중간에 점심을 먹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점심 먹기 전에 모든 게 끝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국어 영어는 1차 시험 대비하실 때 올해는 정말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대비 없이 들어가면 필패하실 거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진성 지원자에게는 아주 유리할 수 있어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자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수학은 선택 과목 아시죠? 인문계로 지원을 할 때는 확통, 기하, 미적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이과로 지원할 때는 확통은 안 되는 거죠. 미적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 쌤이 또 영상을 찍었었고요. 그다음 공사는 특이한 게 이런 기준이 있어요. 과목별 원점수 60점 미만이면서 그랬으니까 AND야, AND. 5월이 아니라 AND예요. 60점 미만이면서 표준 점수가 하위 40%에 해당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60점 안 되는 과목이 있어. 나 56점이야, 수학이.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불합격은 아니고요. 그 점수가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 지원자 전체의 하위 40%에 해당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두 개가 100점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 조건. 그러니까 표준 점수니까 이게 대략 아이들의 표준 분포도가 나와야겠죠, 점수가.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서 내가 60점이 안 되는 거는 크게 상관없다. 하위 40%에 들어가면서 60점 미만일 때가 불합격 대상이 됩니다. 이걸 뭐 우리 아이들은 꽈락이라고 주로 부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인문계열 4배수, 이과 6배수, 여자는 문과 8배수, 이과 10배수를 뽑습니다. 모집 정원 자체가 남학생 같으면 문과를 좀 줄이고 이과를 좀 늘렸거든요, 올해. 거기다가 1차 시험 합격자 배수까지도 이과를 늘렸죠. 차등 배분을 했죠. 이런 면에서 이과 컷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거는 감안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공군사관학교의 1차 시험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공군사관학교의 한국사 능력검정 어떻게 반영하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군사관학교는요 42회 19년 1월입니다. 이때부터 54회까지를 반영합니다. 올해 8월 때까지야.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집중적으로 대비해서 8월달 시험을 잘 보면 이것도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잘 언제 시험 볼 건지를 정하셔야겠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건 19년까지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폭이 좀 넓죠. 그죠? 그러니까 19년 1월이면은 지금 올해 고3인 친구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부터 인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합선발에서도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 20점이 반영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다른 사관학교는 종합선발은 수능이 들어가니까 수능 한국사가 있으니까 가산점 안 주거든요. 근데 공사는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을 종합선발에도 줍니다.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사는 무조건 따야 돼요. 자, 그래서 구시험 체계와 신급수 체계 이 두 개를 나눠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급수 체계로 보면은 옛날에 딴 친구들 초급, 중급, 고급 세 개로 나뉘죠.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에 따라 이게 좀 중요했어요. 중급과 고급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급을 보는 게 유리하죠. 쉬운 걸로. 그래서 고득점을 받는 게 유리했습니다. 공사는. 이거든 급수를 따라가는 게 육군사관학교 같은 학교의 한국사 능력검정 배점이거든요. 1급과 2급이 다르죠. 그 다음 여기서 아무리 고득점을 받아도 3급이 2급보다 가산점이 낮았어요. 육사는. 근데 공사는 상관없었어. 중급에서 100점 나오면 고급에서 100점 나온 애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아, 그래요. 그런 게 특징이었죠. 근데 이제 와서 뭐 우리가 중급을 볼 수 없어요. 옛날 체계야. 지금은 요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은 심화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이 두 종류잖아요.
심화만 보셔야 돼요. 어려운 것만 보셔야 돼요. 그 중에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죠. 근데 어차피 급수가 점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 점수 곱하기 1 곱하기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1급이 나왔다. 그러면 18점의 가산점을 가져가시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은 15점 이상은 따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군사관학교에선 필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군사관학교의 내신 반영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나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공군사관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과는 사탐을 최소한 이 정도는 이수해야 돼 라는 최소 이수 단위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과였다가 문과로 돌렸어.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사탐 과목 들은 게 없어요. 그러면 필수 이수 단위만큼 9등급 처리가 돼서 내신 반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게 옛날 기준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문이과가 계열이 의미가 희석됐기 때문에 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 이수표를 꺼내놓고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 사회, 과학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수 단위 반영해서 반영을 해요. 학년 차등도 없습니다. 그냥 평균을 내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영수, 한국사, 사탐, 과탐 중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이 포함된다. 이게 다 반영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학년별 비율, 그래서 몇 학년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균등하게 반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가 잘 안 보이는데요. 1등급일 때 대략 100점을 가져간다면 1등급일 때, 2등급일 때 97, 3등급일 때 94, 4등급 91, 5등급 88, 6등급 85 이렇게 해서 9등급일 때 76점을 가져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랑 좀 다른 점은 이런 면인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는 내신 100점을 넣을 때 10점 정도는 출결 점수고요. 90점이 들어가는데 1등급과 마지막 등급의 격차가 한 16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육군사관학교. 근데 얘는 100점을 다 내신 점수로 넣어요. 내신에서. 그리고 1등급이 100점일 때 9등급 76점. 24점의 차가 나죠.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보다는 내신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 6등급 정도다. 요 정도다. 그리고 합격하는 아이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한 2, 3등급 정도라고 본다면 대략 10점 가까운 격차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10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라면 이 정도 차이에서 한 2, 3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공군사관학교는 10점 차가 나는 거야. 1000점 만점에. 10점 차가 나는 거예요. 5, 6등급. 자사고나 외고 친구들을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좀 불리함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1차 고득점을 좀 가져가고 면접 체력 잘해서 이거 극복을 좀 해줘야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는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아주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높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10점 차인데 5, 6등급 때 2, 3등급이 10점 차가 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또한 결국 만회를 해야 되는 점수니까 1차, 2차 시험에서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내신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신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올해는 어떻게 반영한다? 그렇죠. 국영수, 한국사, 사탐, 과탐 이수한 거 싹 다 반영한다. 평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수 단위 곱해서 전체 이수 단위로 나눠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대략 평균을 냈을 때 내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반영이 되면 점수 격차가 이 정도가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육사나 해사보다는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은 조금 높다. 그래서 내신이 낮은 친구들, 5, 6등급, 뭐 또는 그 이하인 친구들이라면 1차 시험 고득점, 2차 시험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 보는 게 필수적이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내신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아요. 자, 설명이 좀 됐죠? 네. 자, 이제는 2022학년도 공군사관학교의 면접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가 뭐냐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군사관학교는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품성 가치관,
국가안보관 책임감, 학교생활 자기소개서, 성장환경 지원 동기 용모 태도, 심리 인성검사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는요 그래서 뭐 면접관이 다 다르고 딱 그것만 물어보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막 섞여 있기도 하고요. 분과가 7개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낄 건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자, 요런 거는 묶어줘도 될 것 같아.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 기록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 내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해야 되고요.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답변 준비가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게 사관학교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장래희망이 공군장교가 아니라 의사. 근데 공군사관학교 면접에 왔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잘 준비하고 그런 게 요 2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준비를 잘 해줄 게 국가안보관 이 부분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전통적으로 국가안보관 문제를 한 2-3개 정도를 질문을 해요. 근데 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요거는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고요. 요건 방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아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관심과 소양을 묻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1차 시험 끝나고 대비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원 동기 같은 거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간사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다 물어보죠. 그죠? 이건 당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 용모태도 이게 아무래도 장교를 뽑는 거다 보니까 좀 단정한 외모, 머리 염색하고 그건 안 되죠. 단정하게. 그리고 뭐 정확하고 또박또박한 발성, 씩씩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자세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단정한 용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 인성검사, 심리검사 같은 거는 1차 시험 끝나고 전문기관에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 질문들이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성격이 급한 거로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할 거예요. 넌 이런 상황에서 못 참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떤 성향이 나오는지는 알고 들어가면 도움이 좀 된다. 이렇게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330점으로 반영하게 되는 게 면접 전형. AI 면접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 했고요. 언제 어떻게 실시하는지는 아직 공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접의 평가 요소, 요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군사관학교 모집요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